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대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우리 울산시대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특히 75세 이상의 어르신과 자녀분들 잘 들으세요. 오는 7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이면 울산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울산시가 발급한 어르신 교통카드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요. 6월 9일 이후 잊지 마시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저도 울산으로 이사 오든지 해야지. 자,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자, 울산 소식이 궁금할 때는 찾게 되는 이분 누구일까요? 네? 누구라고요? 그렇죠. 어디 계세요?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엔 어떤 소식이 화제를 모았을까요? 지금부터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관찰입니다. 울주군 남창 들녘에서 국제보호종 메추라기 도요 등 희귀 나그넷의 6종이 관찰됐습니다. 이 가운데 메추라기 도요와 붉은 갯도요, 노랑머리 할미새는 울산에서 처음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이 남창 들녘은 새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중요한 먹이터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4위는 예고입니다. 5월 중순부터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보건당국이 예년보다 앞당겨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울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022년 26명에서 지난해 109명으로 3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올여름 월 평균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울산시도 무더위 쉼터를 점검하고 구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폭염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3위는 발견입니다. 울산에서 일본 뇌염을 옮길 수 있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주 빠른 것으로 채집 기간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모기 활동 시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인데요.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을 할 땐 꼭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추진입니다. 울산 지역 파크 골프장의 숫자와 규모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여천 매립장에 27홀 규모의 정원형 파크 골프장을, 강동 관광단지에도 산지형 명품 파크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구군에서도 신규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한 곳은 확장하는 등 모두 7개의 파크 골프장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1위는 반려식물입니다. 집에서 식물을 키우며 돌보는 반려식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식집사란 단어가 새롭게 생겨나기도 했죠. 이 식집사들의 최대 고민은 반려식물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데요. 식집사들의 고민 해결법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뉴스를 깔꼼정, 아주 깔끔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 아프면 어디에 가죠? 그렇죠. 병원에 가죠, 병원에. 그럼 집에서 키우던 식물이 시들시들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곳에 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반려식물들의 병원, 반려식물 치료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점선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울산시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시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반려식물치료센터장 이점선입니다. 울산에서 16년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플로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식물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고 같이 이렇게 지내시니까 차분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 같습니다. 맞죠? 네,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반려식물 치료센터. 사실 좀 생소합니다. 말 그대로 식물을 치료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 그 반려식물 치료센터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곳인지. 네. 네, 말 그대로 아픈 식물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또 검게 마르고 또 뭐 물을 줬는데 생생하지가 않고 어허. 뭐 잎사귀를 축 늘어뜨리고 어허. 또 뭐 벌레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뭐 필요한 처방도 하고 또 치료를 통해서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식물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식물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치료가 필요한 그 상황. 물을 줘야 되는데 예. 물을 못 먹어서 예, 물이 고픈 경우. 물이 고픈 예, 경우. 물이 고픈 경우. 나는 물이 고픈 경우는 또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물이 필요한데 물을 못 먹고 있다. 네네네. 또, 그리고 영양이 필요한데 밥을 못 먹고 있다. 영양분을 섭취를 예, 못한다. 네네. 그 대신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유불급, 너무 많이 먹어서 또 병 생기는 또 식물도 있죠. 그렇죠. 못 먹어서, 많이 먹어서, 그렇죠? 네네네. 식물 자체에 물을 머금고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식물들은 자기가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물을 주는 거니까 예, 병 나는 부작용이 예, 과습으로 병이 나는 경우죠.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진단에 따라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입원을 하기도 하고 식물들의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식물 상태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뭐 잎이나 뿌리, 뭐 수분 상태,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영양, 병충해 상태, 뭐 해충 상태까지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분갈이도 해드리고 또 뭐 살균 소독도 해드리고, 예, 영양제 투여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입원 치료까지도 합니다. 입원 치료. 네. 그분들이 입원 치료까지. 네네. 식물도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수술도 합니까? 네, 하죠. 가지치기를 해서 잡아줍니다. 수영을 어머니, 잡아줍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라는 게 수술이에요. 그 필요 없는 것 부위를 떼어내는 거잖아요. 네, 잘라주고 다른 부분이 더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네요. 진단을 하는 거는 우리 사람으로 진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진료를. 자, 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작년에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울산 시민 50분께 반려식물 치료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예, 그때 벤자민이라는 식물을 가지고 오신 고객님이셨는데 벤자민 알아요, 어떤 네, 식물은 아주 예뻐요. 식물은 큰데 분갈이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셔서 예, 작은 화분에서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뿌리가 뒤엉켜 있었고 또 뿌리가 바깥으로 또 나오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예, 적진 않죠. 많죠.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반려식물 센터를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꽃집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식물은 키우고 싶은데 죽는 게 겁이 나서 잘 키우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래. 네. 그러던 찰나에 식물도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리고 한국화원협회에서 주관하는 반려식물 치료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관련된 자격증이 있었기에 저 같은 경우는 관련된 국가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울산의 반려식물 치료센터로 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야, 이 자격증이 다 있네요, 그죠? 네,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나 이게 하는 게 아니네요. 네. 그만큼 연구하고 공부하고 구체적으로 이걸 또 배운 다음에 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을 치료하면 의사, 동물을 치료하면 수의사라고 하는데 그럼 식물을 치료하는 분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네, 식물주치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식물주치. 예, 그린 닥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린 닥터. 네. 그 이름 이쁘네요. 그렇죠. 그린 닥터.
네, 오늘 그린 닥터님을 모셨습니다. 다시 반갑습니다. 자, 그 식물 치료사 필요한 자격 요건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격증만 하나 딱 있으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 배제돼 있어야지 하고요. 반려식물 치료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도시농업관리사, 화훼장식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그 중에 한 가지 자격증이 있어야지 반려식물 치료센터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두 가지 정도는 네, 그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받아야 되네요. 네. 난 처음 알았어요. 오늘 뭐 생소합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눈이 점점 커져. 집에서 식물들 다 키우시죠, 화분들. 네. 근데 실제로 아픈 식물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까, 요즘? 네, 전화 문의도 많고, SNS 상담도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아픈 식물을 안고 오시는 고객님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식물을 처음 키우시는 식집사님들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식집, 뭐라 그랬어요? 식집사. 식집사? 네. 식물 식자? 예. 거기에 집사. 네. 그래서 식집사. 네. 오늘 뭐 많은 걸 배웁니다. 지금 식집사. 네,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뭐니 해도 사람도 식물도 건강이 최고인데요. 전문가로서 아프지 않게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한 팁이 있다면 그 말씀 좀 지금 해주세요. 네. 이 물주기는 정성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예. 그리고 식물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좋지만 너무 강한 직사광선은 피하자. 직사광선. 네. 그리고 화분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알맞은 화분으로 선택을 하자. 네네.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물도 하나의 생명체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식물에게 관심을 보이면 식물도 신호를 보내옵니다. 예, 그래서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건강한 반려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내가 키우던 식물이 아프다. 죽으면 어떡하나. 더 이상 걱정 마시고 고민 마시고 이제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반려식물 이제 건강하게 안심하고 키우자고요. 지금까지 랭킹 뉴스였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